예,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개원하고 있는 마포구회 소속의 치과의사로서 오늘은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칫솔질 방법에 관련돼서는 참 다양한 경로로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뭐 부모님께 배운 것도 있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치과에서 칫솔질 교육이라고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배우셨는데 안타깝게도 칫솔질만 제대로 돼도 충치나 잇몸 질환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치과 질환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에 배우셨던 칫솔질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복습 혹은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양치질이 잘 안 돼서 치과에 가서 치석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보통 그 치석을 제거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모델상에서 보시듯이 여기 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잇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의 이 경계부에 주로 칫솔질이 안 돼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의 잔사들이 눌러붙게 됩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걸 우리가 보통 치석이라고 얘기하죠. 칫솔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를 닦아야 하는 겁니다. 어디냐면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와 잇몸은 완전히 딱 붙은 게 아니고 약간의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그 틈이 좀 넓어지거나 깊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틈 안쪽에 칫솔털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닦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 그리고 그 경계부 안쪽으로 칫솔털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 즉 치아끼리 맞닿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물론 솔로 닦아야겠죠. 이건 빗자루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칫솔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칫솔질을 한다 그러면 칫솔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서 닦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칫솔을 잡으면 손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닦아야 할 것, 관리해야 될 건 아주 딱딱한 돌덩이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 치석은 치과에서 떼어내셔야 되고요.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가 닦아야 될 건 미끄덩거리는 세균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꾸셔야 되는 첫 번째, 칫솔은 움켜잡지 마시고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는 거죠. 연필 잡듯이요. 이렇게 잡을 때만 힘을 빼고 부드럽게 세균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아에 따라서 각도를 또 조금씩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에 정확한 각도로 칫솔을 밀착시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뒤집어보면 칫솔은 절대로 움켜잡지 마시고 연필 잡듯이 부드럽게 연필 잡듯이 잡으셨는데 이렇게 손톱이 하얘지면 이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에 흰색이 없이 누가 칫솔질 할 때 잡아당기면 칫솔이 이렇게 들락날락 할 정도로 부드럽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설 잡고 네가 닦이느냐? 닦입니다. 우리가 닦는 건 돌덩어리를 떼어내는 게 아닙니다. 미끄덩거리는 끈적거리는 침착물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부드러운 걸로 닦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필 잡듯이 잡았습니다. 칫솔은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치아면에 붙어서 밀착돼서 이를 닦으려면 이게 빗자루를 가정해보면 빽빽한 게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닦이겠죠. 그래서 칫솔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놈을 고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칫솔 한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두 칫솔의 밀도 차이가 보이시죠? 또 다른 칫솔을 하나 옆에다 얹어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칫솔은요, 밀도 차이가 어떻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듬성듬성하게 보이는 것들은 완벽한 밀착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촉 면적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칫솔 머리에 칫솔 털이 빽빽하게 많이 꽂혀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도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가루는
빵 만들 때 쓰는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이게 밀가루보다는 입자가 훨씬 더 가느다랗거든요. 이걸 우리가 만약에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칫솔털이 듬성듬성한 칫솔을 가지고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닦이지 않습니다. 지나간 자국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칫솔 자체가 모가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칫솔로 문지르면 상황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칫솔 모가 얼마나 촘촘하게 있느냐가 얼마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느냐를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칫솔을 써야 될 것인가, 그리고 칫솔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칫솔을 치아에 한번 밀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큰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모형상에서 어디가 가장 문제냐면 말씀드린 대로 치아와 잇몸의 사이, 그리고 요 치아 사이, 요 테두리들이 칫솔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시기 쉬우라고 조금 큰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칫솔을 치아면에 지금처럼 90도로 대는 경우 실제적으로 치아 사이와 잇몸 테두리 안에 칫솔털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치아 면에 칫솔을 대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잇몸 쪽으로 칫솔을 돌려보자. 얼마나요? 45도쯤 돌려보자. 90도가 아니고요. 잇몸을 향해서 45도쯤 돌립니다. 이 상태에서 치아면을 감싸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치아를 완벽하게 칫솔모가 감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치아면에 잇몸 사이에 치아 사이에 밀착되도록 위치시키는 게 칫솔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밀착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칫솔질을 할 때 이렇게 문지르거나 위아래로 닦거나 하는 방법들을 써왔습니다. 뭐 이렇게 돌리기도 했었죠. 사실은 무언가를 후벼 파내듯이. 중요한 점은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닦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칫솔질은 반드시 하나씩 닦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치아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아를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치아면에 90도, 45도 밀착, 그리고는 그 해당 치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아주 작은 움직임을 줍니다. 이 동글동글하게 닦을 때는 힘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크게 해당 치아에 칫솔이 밀착되고 밀착된 후에는 흔드는 듯한 기분으로 정말 살살 작은 원을 그리는 거죠. 얼마나 문질러야 되느냐? 한 20번 정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닦으셨으면 중요한 점입니다. 칫솔을 띱니다. 그리고 다음 치아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다음 치아에 위치시키고 똑같이 20번 가까이를 작은 원을 그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는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문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씩 닦으셔야 됩니다. 하나 닦고 중요한 점입니다. 반드시 칫솔을 띄어서 다음 치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원래 치아 크기에 맞춰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사람의 치아와 거의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칫솔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입을 벌리고 자, 맨 뒤에 입부터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치아면에 90도, 45도. 어떻게 해요? 연필 잡듯이 잡고 45도로 대고 치아면에 밀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떠는 것처럼 살살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번쯤 닦았으면 칫솔을 띱니다. 다음 치아에 대고 똑같이 20번 정도로 움직입니다. 이 상태에서 절대로 누르거나 무언가를 힘줘서 닦아내신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다음 치아를 또 닦고요. 이렇게 해서 이는 한 개씩 닦으십니다. 한 개씩이요. 다음 치아도 하나씩.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칫솔은 어떻게 해요?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됩니다. 연필 잡듯이. 두 번째로 손에 들려있는 칫솔은 어떤 칫솔이죠? 칫솔모가 머리통 안에 빽빽하게 차있는 칫솔입니다. 그 칫솔을 치아면에 댈 때는 90도가 아니고 45도로 대고
치아면에 밀착시킨 후 내가 닦는 치아를 한 개만 닦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절대로 칫솔털이 씹는 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깥쪽을 닦으실 때는 우리 눈에 씹는 면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잇몸 테두리를 닦을 수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안쪽을 닦으실 때는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문지르고 씹는 면 위로 칫솔털이 올라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잇몸 테두리가 전혀 닦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을 잇몸 안쪽으로 깊이 집어넣으셔서 보시는 것처럼 칫솔털이 씹는 면을 덮지 않도록 하면서 작은 원을 그리면서 한 개씩 닦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띄어서 다음 치아를 닦는 거죠. 그러려면 칫솔의 머리는 되도록이면 크기가 작은 게 좋습니다. 칫솔 머리가 이렇게 크면 실제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닦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크기는 작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닦고 싶죠. 하지만 칫솔질은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크기가 작고 칫솔 털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칫솔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깥쪽을 모두 다 닦고 나시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안쪽은 바깥쪽보다 칫솔을 적합시키기가 조금 더 힘듭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윗니 아랫니의 칫솔질이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그때 안쪽을 닦는 연습을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칫솔 털을 안쪽에서 45도 각도 정도로 치아야 되고, 짧은 동그라미를,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쭉 앞쪽까지 왔다. 중요한 점은 뭐죠? 하나를 닦으신 후엔 반드시 띄어서 다음 치아를 닦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이요. 이 우스갯소리로 치아 하나가 보통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냐면, 적게는 1,000만 원, 많으면 3,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3,000만 원짜리의 비싼 보석과 같은 이는 한꺼번에 이렇게 문지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개씩 깨질까봐 조심조심 닦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쪽을 다 닦으셨으면 이제 아래 앞니인데요. 아래 앞니는 치아가 작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정도가 어금니보다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칫솔을 이 각도가 아닌 이 각도로 위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칫솔이 옆으로 쓰는 게 아니라 똑바로 쓰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치아가 서 있는 형태에서 칫솔질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칫솔 털이 씹는 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칫솔 털은 씹는 면 안쪽에 있는,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안쪽에서. 안쪽을 보면 어떻게 닦냐면, 똑같이 칫솔 털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요 치아를 닦는다고 가정해보면 그놈 하나만 닦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요. 한 개만요. 물론 옆에 치아가 겹쳐지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닦고 있는 건 요놈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정도 충분히 닦으셨으면 띄어서 다음 치아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닦으시면 저 밑에 잇몸에 칫솔 털이 닿는 게 느껴지세요.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칫솔질을 알려드리면 이건 이를 닦으라는 게 아니고 잇몸을 닦으라는 거 아니냐. 예, 칫솔질은 주로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칫솔 털의 절반 정도는 잇몸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쪽을 다 닦으시고 안쪽을 닦으시고, 근데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칫솔을 이렇게 기울이기가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입을 크게 벌려야지 이게 칫솔이 똑바로 쓰거든요. 그래서 몇몇 칫솔 같은 경우는 힘을 줘서 칫솔 머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을 닦으실 때 칫솔을 훨씬 더 적게 움직이셔도 안을 닦는데 좀 편하겠죠. 이렇게 생긴 걸 닦을 때는 입을 요만큼만 벌리셔도 안쪽을 닦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직선인 칫솔을 집어넣게 되면 입을 더 크게 벌리셔야지 이걸 닦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긴 칫솔로 전체적으로 닦으시고, 이렇게 머리를 구부려 놓은 걸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안쪽을 닦는 것도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모든 제품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회사에 따라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 놓으면 구부러지는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힘으로 그냥 줬을 때도 구부러지는 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칫솔질에 관련돼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치아와 잇몸의 테두리 부분을 닦는 거다. 두 번째, 칫솔은 움켜잡고 힘을 주지 마시고 연필 잡듯이 잡으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아면에 대해서 90도가 아니고 몇 도라고 말씀드렸죠? 45도. 그리고 많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칫솔 털 끝 부분이 치아에 밀착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보이십니까 혹시? 이렇게요. 이렇게 동글동글이 아니고요. 끝부분을 밀착시킨 후에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칫솔 털 끝이 움직이지 않는 채로 동글동글하게 닦는 겁니다. 몇 번씩이요? 20번씩. 그리고는 반드시 칫솔을 띄어서 다음 치아에 똑같이 45도로 대시고 이런 움직임으로. 이거 아닙니다. 예. 얼마나 걸리느냐? 처음 시작하시면 오래 걸리면 20분,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숙달 되시면 대략적으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10분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내 인생에서 잇몸 질환이, 임플란트가, 금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게을러지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0분씩 칫솔질을 하신다면 평생 동안 건강한 내 치아로 맛있는 것들을 드시면서 이렇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아 사이를 닦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